자, AB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연속 상한가, 마지막은 점상은 아닙니다만 거의 점상에 준하는 3일 연속 점상, 4일 연속에서 살짝 내려왔다가 그대로 다시 말아올리는 형태를 보였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늘은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밀려 떨어지는 흐름 보였습니다. 기존 라운드 넘버 만원선에서 꼬리 달고 쭉 따라 붙었었는데요. 지금 다시 살짝 눌리고 있죠. 자, 결론부터 일단 얘기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받지 마십시오. 자, 이거 오늘은 받는 거 아니고요. 요게 지금 안쪽에서 고가 지금 외쪽에 보면 지금 라인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최상단 지역까지 올라 들어간 다음에 아웃사이드도 아니고 안쪽에서 시작을 해서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의 시가 자체가 전일보다 낮은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마이너스 상태에서 위로 확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로 쳐돌려 들어갔다라는 얘기 자체는 기술적으로 매도세가 차익 실현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위쪽에서 이 형태의 경우는 아웃사이드 리버설의 장악형 장대 양봉보다 더 안 좋은 케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현재 위쪽의 고점을 완전한 고점으로 인식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직전에 찍었던 상한가 저 고가가 이 만천원 선이 웬만하면 넘기 힘든 벽이다라는 이런 형태의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일단 여기는 받지 마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저쪽에 보게 되면, 자, 이제 만원선 아래쪽으로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이 아래쪽에서 이제 기회가 주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여기 여선들입니다. 아래쪽에서 이제 따라 올라오고 있는 짧게는 나머지하고는 워낙에 거리가 머니까 5일 이평선 놓여지는 이쪽 자리에서 내일 정도 저가에 들어갔다가 38선 아래로 한번 깨졌다가 나오는 쪽 이 정도 흐름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저가 공략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압박을 많이 받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잘하면 오후 쪽 들어가서 한번 더 눌려 들어간 다음에 좀 꼬리 달고 들어가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내일 쪽에 압박, 이거 압박을 벗어나려 그러면 오늘 이 아래쪽으로 달아가지고 이 11,000선은 이거 위로 완전히 뚫고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선까지 이렇게 이 압박을 없던 일로 해주세요가 되려고 하면 이거 오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좀 버겁죠.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여전히 지금 현재 보이는 것처럼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빼고 이제 아래쪽으로 밀려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공략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ABO는 이 종목은 최근에 들어서야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이제 시가총액 2,900억 밖에 안 됩니다. 주가 지금 더블 넘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전에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종목을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BL 그래서 이제 항체 접합 이중항체 요 분야로까지 가서 ABL 바이오하고 묶어서 같이 설명드린 적도 많죠. 자, 이거 예전 쪽에서 쭉 들어가서 보면요, 이제 주요한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1년 전, 11개월 전, 10개월 전에서 예전에 쭉 이렇게 들었어요. 여기 나오고 있는 거 이거 지금도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FDA 승인 기대, 그러나 아직은 단타로 다루자. 그래서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단타로 단계 스윙으로 노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개월 전 세 번째에서는 유한영행 후광 효과라는 얘기를 꺼냈죠. 유한영행 후광 효과. 이 AB온의 파이프라인 중에 레이저 티닙 병용 따르는 게 있어요. ABN 401인가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얘기도 ABN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달 전에는 자, 심상찮은 이거 한방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는 올라갔다 도로 신저가까지 내려간 다음에 지금 튀어버린 거죠.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이전에 지금 이거 한방 ABN이 한방 터지기 전에 중요한 모멘텀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텀시트고요.
텀시트라는 거는 이제 스타트 기업들이 텀시트라고도 돼 있고 텀시트라는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죠. 여기는 텀시트로 되어 있네요. 텀시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텀시트가 이미 2달 전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회사하고 계약 체결한 거잖아요. 자, 정체 상대방 요청으로 해서 얘기를 하지 않은 요거 표적 계열 내 최초 포스트인 글라스 이렇기 때문에 아직 단계가 다 안 들어간 후보 물질 상태에서 이게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이미 8억 달러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거 그대로 실행한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여기 본계약 시 8억 달러 규모상의 요게 그대로 본계약이 된 거예요. ABN 501.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앞서 지금 설명드렸던 유한양행 쪽하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밖에 안 나네. 레이저틴이 저기 보이시죠? 바바메킵 레이저틴이 병영투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또 있죠. 이거 말고도 그래서 이게 ABN 지금 최근에 들어간 거 이제 ABN 201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모멘텀이 많아요. 얘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 시장에 덜 알려져 있고 관심이 좀 덜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에 알려진 내용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자 여러 가지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이제 물질 5종으로 이제 이게 플랫폼 기술이라 가지고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요거는 이제 잘들 아실 테고. 자 이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지금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그전에는 지금 이 제약바이선 때 이제 이렇게 조그만 회사들이 터뜨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계약 내용이 미심쩍고 그래서 깠죠. 시너지 까버렸고요. 나이백 같은 경우도 계약 내용이 그러면서 그냥 막 뭐 그래가지고 까버리고 계속 가요. 근데 이제 계속 터뜨리고 있는 거죠. 계속 터뜨린 걸 오른 계속 가다가 나이백 같은 경우도 그래서 트집 잡아가지고 까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까버리고 이 케이스의 경우에도 에이비언도 어쩌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까지 까는 건 좀 사실은 뭐 얘도 만약에 깐다 그러면 그건 좀 과하죠. 얘는 이미 나이백도 좀 과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시너지 같은 경우는 좀 변두리 쪽이고요. 변방적 무리가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치더라도 나이백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보여준 게 있거든요. 그 증권사에서 레포트에서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국내 최고의 펩타이드 기업이라고. 국내 최고의 펩타이드 기업이 기술 이전을 했는데 왜 그걸 의심을 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들이 안 샀으면은 의심스럽고 지들이 샀으면 좋은 거. 여기도 내로남불 적용되는 형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그다음에 이 텀 시트라고 하는 게 저 텀 시트라고 나온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 퓨처캠 같은 경우도 텀 시트 나오고 그대로 계약이 됐었고요. 제 4조 2천억짜리 ABL 바이오도 그 전에 이미 텀 시트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종목이고요. 삼천당 제약도 텀 시트 체결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 계약 체결된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스타트 기업들에서는 텀시트 방식이 바이오 쪽에서 물론 글로벌 제약사들이 악용하는 측면들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미리 계약한 다음에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그냥 미리. 그래서 좀 될 만한 회사들, 펩토론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묶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심도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회사들한테 돈을 많이 들어가는 데가 요만큼만 줬지만 최대 얼마까지인데 지금 들어간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에이비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받은 계약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본 계약이 체결되고 길게 가면 이만큼 받을 거다는 거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묶어버리는 가능성이 있는 제약바이오사들을 그냥 잡아두는 형태, 부동산으로 치는 가계약 같은 겁니다. 이제 가계약 같은 이런 형태로 가지고 묶어두는 용도로도 쓴다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이게 안에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은 기업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계약으로 넘어드는 더 이 정도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앞에 체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본계약으로 연결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텀시트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텀시트 나오는 기업들 중에 그 이전에 보면 그냥 이 뉴스만 봐도 나와요.
그러니까 뉴스만 보더라도 이 뉴스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다 증권사에서 레포트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빡 등장해가지고 텀시트 이런 소리 나오는 거는 그거는 믿지 마시고요. 이 정도로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분기약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서서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서 저희가 가능성을 다 체크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직전 같은 경우에 본다 그러면 이 대주주가 지분을 유상증자 신주치를 포함해가지고 지분을 계속해서 늘려요. 이거 그러니까 이전에 텀시트도 나와 있는 데다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늘리거든요. 이러면 텀시트 나오고 대주주 지분 늘리고 있고 이건 확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찬스를 노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워낙에 극적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점점점점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이보다 좀 더 덩치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갈 수 있는 흐름들 다 주면서 따라가거든요. 나이백 같은 경우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같은 경우 충분히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여러 여지 다 주면서 올라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AB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질적인 형태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경우에 이 정도 급에 있는 종목들은 텀시트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터질 가능성 대단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에도 계속 등장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텀시트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다음에도 계속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그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전에도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이고 앞으로도 그 뒤로도 기술이 이전이 이어지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자 ABN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고 오늘은 지금 눌리는 형태니까 일단 받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게임 끝나는 거 아니죠. 이제 일단은 요 케이스인데요. 만약에 내일 이하로 깨진다 그러면 이러면 앞서 나왔던 이 나이백의 형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백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요 케이스가 되면은 내일 다시 또 추가로 갈라지는 케이스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이런 트집은 없거든요. 이런 트집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점점점으로 날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피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이렇게 경고도 없애고 이거 거래 정지도 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의도적인 매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동반해서 같이 던져버리는 매물들 늘어나면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요거 아직 게임 안 끝났죠. 근데 내일 일단 요 정도 자리 잡아두고 그리고 내일 방향 나오는 것에 따라서 추가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면 오늘 바이오에서도 지금 살펴볼 종목이 지금 꽤 많은데요. 유틸렉스 위로 치고 들어갔고요. 유틸렉스 확 치고 들어갔고 펩트론 같은 경우 반대로 악재 나와서 눌리고 지금 바이오 쪽에서 최근 이게 개별로 이슈를 내는 종목들에서 아주 많아요. 그렇죠? 새로 노려야 될 종목들도 많고 PL 종목들도 많고 자, 뭘 펴고 뭘 노리냐 오르기 들어오시면 다 알려드리죠. 전문가분들이 다 알려드려. 이런 거 같은 거 미리 체크를 해서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항상 체크를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추세의 흐름들이 좀 더 힘들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미리미리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들어오면 받으면 되고 이 정도 가면 팔면 되고 사실 다 해놨잖아요. 다 보고 있다가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보고 있다가 한 요 정도 들어오면 사면 되고 요 정도 들어가면 팔면 되고 이렇게 표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생으로 보는 거죠. 그냥 먹는 겁니다. 오르고 들어오셔서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수익도 나고요.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쭉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딱 그대로죠. 넥스원, 뒤에서 하나시스템, GN시너지, 그 뒤로 저평가된 산일전기, 자 네이버, 실리콘투 전부 똥값 받고 있는 종목들. 자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사면 무조건 먹는 무지선 종목 이런 거. 급격하게 치고 오른 이런 종목들 빼고요. 홀딩형 저가에서 사서 홀딩으로 가는 종목들 구성으로만도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많이 안 되겠습니까? 수익률이 이런데? 만회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아직도 손실인 분들 손실 회복하시고 이긴 분들은 이익 더 쓸어 가시고 자 이건 베이스에 이 정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베이스에 딱 깔아놓고 우선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웅장해지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단기 종목들 들어가서도 버티는 힘도 이거 좀 까줘도 돼. 저쪽에 더블 종목들이 버티고 있는데 한 종목 조금 까먹으면 뭐 그 버티는 힘도 그만큼 강해지고 버티는 힘이 강해지다 보면 당연히 이익 내고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런 거죠. 자, 애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은영 박사를 찾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에 문제가 생겼으면 오르고를 찾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오르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